어린 시절 정말 많이 봤던 애니메이션 인어공주. 정말 예쁘고 신비로운 존재였으며 실제로 존재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하곤 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만이 아닌 인어공주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수많은 전설과 이야기에 등장하는 신비로운 존재 인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동양과 서양에서 밝혀진 인어의 비밀과 증거들을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동양에서 인어는 사람의 상반신과 물고기의 하반신을 가진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중국 고대 문헌 산해경에는 인어의 존재에 대해 기록되어 있으며 인어의 눈물이 진주로 변한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인어의 비늘을 발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비늘은 매우 희귀하고 아름다워서 귀중한 보석처럼 여겨졌다고 하는데요.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인어가 발견되었습니다. 720년에 완성된 일본 고대 역사서 니혼 쇼키는 여러 신화와 전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인어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니혼 쇼키에는 고대 일본인들이 바다에서 사람과 물고기의 혼합체를 목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인어를 닌교라고 부르는데 사람과 물고기를 합친 말입니다. 닌교는 요괴 중 하나로 여겨지며 닌교의 모습이 상세하게 그려진 그림들이 에도 시대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인어의 기록이 없을까요? 충격적이게도 인어의 기록이 있습니다. 고려 후기 이련 스님이 편찬한 삼국유사에서 동해의 바다에는 해신이라는 바다의 신이 살고 있다고 나옵니다. 해신은 바다를 지배하는데 그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인어의 존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어부가 동해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이상한 생명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상반신과 물고기의 하반신을 가진 인어였고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노래처럼 아름다웠다고 해요. 어부는 인어를 잡아 육지로 데려가려 했으나 인어는 바다로 돌아가고 싶어 했고 자신을 놔주면 바다에 보물을 주겠다고 했답니다. 어부는 인어를 풀어줬고 약속대로 바다에 보물을 가져온 인어는 어부에게 주었습니다. 이후 어부는 큰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선시대 때 인어를 잡아 기름을 짜면 고래 기름보다 더 좋고 최상급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 최초 야담 설화집 어우 야담에서도 인어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동해관리 김담령이 직접 인어를 봤다는 목격담도 전해졌는데 김담령은 인어가 사람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고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어부들이 희귀한 인어의 기름을 짜기 위해 잡으러 다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추 푸른 바다의 전설이라는 드라마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양은 인어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동양과는 다르게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정적 이미지로는 바로 세이렌이 있는데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세이렌은 바다에서 선원들을 유혹하여 배를 난파시키는 난폭한 인어였습니다. 세이렌의 노랫소리는 마법적 힘을 지니고 있어서 듣는 자들은 홀려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서는 오디세우스가 세이렌의 노랫소리를 피하기 위해 부하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고 자신은 돛대에 묶는 장면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 인어는 동서양 어디서나 등장합니다. 인어가 등장하는 이유는 단순히 사람들의 상상력 때문일까요? 인어를 실제로 봤기 때문에 역사서에 등장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여러분은 인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